2002년 여름 고흥의 나로도의 하늘은 여느 때보다 푸르렀다. 바다와 산 사이 마을 사람들조차 처음엔 몰랐던 그 땅에 조용히 하나의 꿈이 심어지고 있었다. 이름조차 낯선 단어 로켓.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웃었다. 아니, 로켓을 우리가 만든다고? 그건 미국이나 러시아가 하는 거지. 그러나 누군가는 그 비웃음 속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렸고 또 누군가는 밤새 용접 불빛 아래에서 엔진 파이프를 다듬었다. 그들의 손끝에서 한국의 첫 우주가 조용히 숨쉬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400km 떨어진 그 해안 마을에선 매일같이 금속 소리와 바람 소리가 섞여 울렸다. 마을 어르신들은 낯선 사람들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기 또 그 로켓 만든다는 사람들이네. 하지만 몇 년이 흐르자 아이들은 말 대신 하늘을 가리켰다. 엄마, 우리나라가 저걸 하늘로 보낼 거래요. 2009년 여름 나로 발사 당일 전국의 시선이 고흥으로 쏠렸다. TV에서는 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과학자들은 관제실 안에서 숨을 죽였다. 19.8. 그때 한 엔지니어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제발 이번엔 가자. 불꽃이 하늘을 찔렀다. 바닷가 마을의 창문이 흔들렸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의 아이들도 텔레비전 속 장면을 보며 환호했다. 그러나 몇 분 뒤 화면 속 숫자가 멈췄다. 2단 로켓 분리 실패. 그 짧은 한 문장이 모든 숨결을 얼려버렸다.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발사장 근처 숙소에선 한 연구원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야.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야. 그의 그 말은 훗날 전설처럼 남았다. 그리고 13년 뒤 2022년 6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서 이번엔 누리호가 서 있었다. 이제 그 로켓의 몸체에는 단 한 줄의 외국 기술도 없었다. 순수 국내 기술 100%.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관제실의 화면 속 카운트다운이 다시 시작됐다. 19.8. 노 엔지니어 하나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우리 거다. 전날 밤 고흥의 하늘엔 별이 유난히 많았다. 그 별빛 아래 조립동 건물의 불은 꺼질 줄을 몰랐다. 엔지니어들은 마지막 점검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밸브 압력 확인했습니다. 산화제 온도 정상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확신이 있었다. 한 연구원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는 속삭였다. 내일 저기까지 가자. 그 옆에서 한 선배 엔지니어가 조용히 웃었다. 그래, 내일이면 이 불빛이 우주까지 갈 거야. 잠 못 드는 밤이었다. 누구도 내일이란 말을 쉽게 꺼내지 않았다. 그만큼 그들에게 발사란 단어는 무겁고도 두려운 것이었다. 10번의 시뮬레이션, 100번의 계산, 1000번의 점검. 그 모든 걸 마쳐도 하늘은 늘 마지막에만 대답했다. 밤 11시 관제실 모니터에 마지막 데이터가 떴다. 모든 시스템 이상 없음. 그 문장은 한 시대의 기도로 들렸다.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손을 떨었고 누군가는 모니터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부디 이번에는 말끝을 잊지 못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발사장은 바닷바람으로 뒤덮였다. 엔진의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햇빛이 반사되어 금속이 빛났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맑고 차가웠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발사 30분 전입니다. 관제실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누군가는 손을 모아 기도했고 누군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때
발사대 근처에 있던 한 젊은 기술자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 이제 진짜 하늘에 갑니다. 그의 아버지는 13년 전 나로 실패 당시 그 현장에 있었다. 퇴직 후에도 그는 늘 아들에게 말했다. 실패는 끝이 아니야. 그건 다음을 준비하는 신호야. 그 말이 오늘까지 아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0, 9, 8. 심장이 같이 뛰었다. 숨소리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5, 4, 3. 관제실 모니터에 불빛이 번쩍였다. 엔진 연소 확인. 연료 공급 정상. 2, 1. 발사. 거대한 불꽃이 대지를 흔들었다. 바람이 휘몰아치고 바다가 요동쳤다. 누리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하늘을 찔렀다. 그 순간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얀 연기, 그 속에 자신들의 30년이 담겨 있었다. 성공입니다. 관제실 스피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순간 환호가 터졌다. 서로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 그토록 오랜 실패와 눈물의 밤이 이 한순간을 위해 존재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관제실 한켠 노 엔지니어가 조용히 눈을 닦았다. 그의 이름은 김진호. 1970년대 현대조선소에서 용접을 배우며 쇠조각 사이로 미래를 꿈꾸던 소년이었다. 그는 오랜 세월을 돌아 이제 로켓 엔진을 만든 나라의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가 살아서 이걸 보내. 그는 중얼거렸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다. 우리가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그날 밤 하늘은 평소보다 더 깊고 더 푸르렀다. 바람은 잔잔했고 바다는 고요했다. 로켓이 떠난 자리엔 아직도 미세한 불빛이 남아 있었다. 고흥의 작은 마을 사람들은 그 하늘을 보며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도 우주 가는 나라가 됐구먼. 그 목소리엔 자랑과 경이로움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의 가슴 속엔 또 다른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다. 다음엔 달로 가자. 발사가 끝난 다음 날 고흥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다. 어제의 함성은 사라지고 마을엔 새벽 냄새가 다시 깔려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표정엔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신문 가판대마다 대한민국 자력 발사 성공. 그 활자가 바람에 펄럭였다. 식당 아주머니들은 말없이 신문을 펼쳐들었고 커피 자판기 앞에 젊은 연구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엔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의 숨결이 묻어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연구원 중 한 사람, 이도윤 박사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13년간의 나로 실패, 좌절,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와 수천 번의 재설계. 모든 게 끝났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공허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아, 뉴스 봤다. 엄마가 울었다. 짧은 문자 한 줄. 그제야 그는 눈을 감았다. 눈가에 뜨거운 게 흘렀다. 고흥 발사장 인근의 작은 초등학교. 그날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서로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우리 삼촌 로켓 만들었어. 우리 이모가 관제했어. 그들은 아직 누리호라는 단어의 무게를 몰랐지만 그들의 눈빛엔 이미 꿈이 피어나고 있었다. 선생님은 칠판에 커다랗게 썼다. 하늘로 간 우리들의 꿈. 그 글씨를 바라보던 한 아이가 말했다. 저도 나중에 하늘로 보내는 거 만들래요. 교실 안엔 웃음이 퍼졌다. 그날의 교실은 작은 발사대 같았다.
한편 발사 현장을 함께 지켜본 퇴직 엔지니어 김진호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손때 묻은 헬멧이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용접 불꽃 사이로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때는 쇳덩어리만 다루던 손이었는데 이제 그 손으로 별을 만졌네.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누리호가 지나간 그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여전히 깊었다. 발사 성공 후 며칠 뒤 연구원들은 서울 본청 회의실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음은 언제죠? 달 탐사선이요. 이름은 다누리. 그때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이젠 무섭지도 않아요. 모두가 함께 웃었다. 그러나 웃음 속엔 또 한 번의 고통을 준비하는 결심의 그림자가 있었다. 이번엔 진짜 지구 너머까지 갑시다.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누구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옥상 남은 불빛 아래 한 후배 연구원이 일지를 쓰고 있었다. 2021년 10월 21일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든 불꽃이 그 하늘을 찔렀다. 실패의 밤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 모든 밤이 오늘을 만들어줬다. 그 문장은 연구소의 벽 한켠에 새겨졌다. 누리호의 성공을 기념하는 명문으로 남았다. 며칠 후 KBS 다큐멘터리에서 그날의 장면이 다시 방영되었다. TV 화면 속 로켓이 불을 뿜으며 솟아오르고 아이들이 환호하며 두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전국의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 영상을 보며 함께 울었다. 그들은 알았다. 이건 단순한 과학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존감 회복이었다는 걸. 밤이 깊어갈수록 한국의 하늘은 더욱 밝았다. 서울, 고흥, 대전, 제주 어디서든 누리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생겨났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의 문장이 남았다. 우린 실패했지만 그 실패 위에서 다시 날았다. 누리호의 마지막 불꽃이 꺼진 뒤 새로운 달빛이 천천히 한국의 밤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 빛은 마치 이제 다음으로 오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날 이후 항우연의 복도는 다시 분주해졌다. 하얀 연구복을 입은 젊은 연구원들이 새벽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손엔 커피가 아닌 달의 궤도를 그린 설계도가 있었다. 이젠 진짜 달로 간다고요? 신임 연구원 지원이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아직 20대 초반 누리호 발사를 TV로 보며 과학자의 꿈을 품었던 세대였다. 선배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번엔 연습이 아니라 진짜야. 다누리라고 우리 이름으로 달에 간다.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어릴 적 하늘을 보며 그렸던 꿈이 이제 현실의 설계도로 바뀌어 있었다. 달 궤도를 계산하는 연구동 한켠엔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누리호 2단 추진부를 설계했던 엔지니어 이도윤이었다. 이젠 내 손을 후배들에게 맡겨야지.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모니터 속 숫자들이 흘러가고 후배 연구원들이 분주히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는 그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눈에는 과거 자신이 있었다. 밤을 새워 고장난 밸브 하나를 붙들고 있던 젊은 시절. 그리고 지금 그 열정이 또 다른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었다. 한편 대전의 한 카페. 3명의 젊은 연구원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회의 중이었다. 다누리의 궤도 진입각이 이대로면 달 그림자를 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궤도를 피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우리 팀의 역할이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달을 대화의 중심에 두고 있었다. 밖에서는 평범한 퇴근길이었지만 그들에겐 우주가 퇴근길이었다. 그리고 2022년 여름, 대한민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의 연구소 안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나간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모니터 속 다누리는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조용히 달 궤도로 향하고 있었다. 그 불빛을 바라보던 지원의 눈가가 젖었다. 정말 가네요. 우리가 보낸 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날 밤 한 신문은 이렇게 썼다. 누리호는 우리의 두 발을 하늘에 올려놨고 다누리는 우리의 마음을 달로 보냈다. 전 국민이 TV로 그 소식을 지켜보았다. 노인들은 손을 모아 기도했고 아이들은 창문 밖 달을 올려다봤다. 저기 가는 거야, 엄마. 그래, 우리나라가 보낸 거야. 달빛 아래 그 작은 대화 하나가 이 나라의 과학사를 잇는 끈이 되고 있었다. 다누리의 데이터가 처음으로 지구에 도착했을 때 그 화면엔 아무런 그림이 없었다. 그저 작은 흑백점 몇 개가 찍혀 있었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저게 달이에요. 우리가 찍은 달입니다. 흑백의 점 몇 개,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우주지도 첫 페이지였다. 며칠 후 NASA 연구소에서 다누리의 촬영 데이터를 받아본 한 과학자는 말했다. 한국은 이제 진짜 우주강국 반열에 들어섰군요. 그 말 한마디가 수많은 연구원들의 새벽을 보상해 주었다. 누군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우린 하늘을 찔렀고 이젠 달에 발자국을 남겼다. 밤이 깊어갈수록 연구소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지원은 마지막으로 달 궤도를 확인하며 일지를 썼다. 오늘 우리의 눈은 지구를 넘어섰다. 어릴 적 창문으로 바라보던 달빛이 이젠 우리 손끝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빛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 달빛이 하얗게 연구소를 비췄다. 그 빛은 마치 이제 그만 쉬어도 괜찮다는 듯 따뜻했다. 다누리가 달 궤도에 안착한 그 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전장은 지구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거대한 진공 챔버 안, 빛 한 줄기조차 닿지 않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눈을 빛내고 있었다. 여기서 0.001mm만 틀어져도 세상 수억 대의 기계가 멈춥니다. 젊은 엔지니어 정민은 미세한 손놀림으로 웨이퍼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손끝엔 세계가 있었다. 누리호가 하늘로 오를 때 정민은 지하 클린룸에서 한밤중까지 공정 데이터를 보고 있었다. 우린 다른 방향으로 하늘을 올라요. 그는 동료에게 웃으며 말했다. 위로 솟는 대신 안으로 들어가는 길로.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 반도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였다. 그들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루틴이었다. 아침 7시, 방진복 착용. 온도 21도, 습도 45%. 정확하게 맞춰진 공기 속에서 그들은 하루 종일 먼지 한 톨 없는 세계 속을 걸었다. 사람들은 종종 물었다. 그렇게 작디 작은 걸 만드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해요? 정민은 늘 웃으며 대답했다. 그 작은 것이 없으면 당신의 스마트폰도 누리호의 제어 시스템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날도 새벽 2시 공정실의 유리병 너머로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모니터에 나타난 수치는 오차 없이 정렬돼 있었다. 이번엔 완벽해요. 후배가 말했다. 정민은 살짝 미소 지었다.
완벽이란 말은 쓰면 안 돼. 우리 일은 늘 미세하게 흔들리니까. 그 말은 마치 로켓 엔진의 진동처럼 섬세한 세계의 진리를 담고 있었다. 그날 오후 회사 내에서 한 노년의 엔지니어가 은퇴식을 했다. 이제 내 손은 쉰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 손끝의 기억은 지금도 이 나라의 칩 속에 살아있을 거야. 그의 손은 작고 굳었지만 그 손으로 만들어낸 것은 세계의 심장이었다. 그날 저녁 정민은 퇴근길에 자판기 커피를 뽑아들었다. 도심 빌딩의 불빛이 창문마다 반짝였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자신이 만든 칩 위에서 돌아가는 작은 전자의 춤이라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다. 세상이 이렇게 환한 이유는 우리가 빛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겠지. 그는 혼잣말을 했다. 한편 집에 돌아온 그는 어린 딸에게 인사를 받았다. 아빠, 오늘도 하늘 갔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세상 속으로 들어갔지. 그럼 내 장난감에도 들어갔어요? 그럼 내 장난감 속에도 아빠 손끝이 숨어 있지. 딸은 신기한 눈으로 장난감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아빠는 마법사네. 그 순간 정민은 지금까지 쌓인 피로가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며칠 후 반도체 공장 내부에 새로운 라인이 열렸다. 그 이름은 K-에지 차세대 AI 반도체 프로젝트였다. 벽면엔 커다란 문구가 붙어 있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부품이 아니라 세상의 심장이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그 글씨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들의 신념이자 존재 이유였다. 밤이 되면 공장의 조명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밝아졌다. 그 불빛은 서울의 밤하늘에서 별빛처럼 깜빡였다. 우주로 날아간 로켓의 불꽃이 지상에서는 반도체의 불빛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나는 하늘을 찔렀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움직였다. 둘 다 같은 나라의 손끝에서 태어난 빛이었다. 그날 정민은 일지를 썼다. 우린 로켓을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칩이 그 로켓을 움직인다. 우리는 우주에 닿지 않지만 우리의 전자가 그곳을 먼저 간다. 그 문장은 그의 모니터 바탕화면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공장의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 그리고 한 문장이 천천히 화면에 나타났다. 우린 멈추지 않는다. 그 문장은 이제 한 세대의 신념이자 약속이었다. 비가 내리던 충남 대산의 밤, 연구소 창문 밖으로 번개가 치듯 불빛이 번쩍였다. 하지만 그건 하늘의 번개가 아니라 전류가 흘러가는 실험 장비 속에서 터져나오는 작은 불빛이었다. 전해질 반응 안정화 완료. 모니터에 초록색 글씨가 떴다. 젊은 연구원 지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됐어요. 이번엔 정말 성공이에요. 그녀의 손끝에 있던 리튬셀 하나가 조용히 세상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내가 젊을 땐 석유 냄새 속에서 살았지. 정유소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땐 기름이 세상을 움직였지만 너희 시대엔 전기가 세상을 움직이겠구나. 그 말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세상은 석유에서 리튬으로, 탱크로리에서 배터리 팩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실험실의 온도는 25도. 모든 수치는 정밀했다. 지수는 전극판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작은 층 하나가 자동차 한 대를 움직인다니 참 이상해요. 옆자리의 동료가 웃었다. 그게 바로 한국 기술의 마법이지. 한국의 배터리 공장은 하루에도 수천 번의 실험이 반복되는 곳이다. 새로운 화학 조성, 새로운 안정성, 새로운 수명.
지수는 가끔 피곤에 젖은 눈으로 하늘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비친 건 구름이 아니라 언젠가 이셀로 달릴 전기차의 궤적이었다. 그날 밤 미국에서 긴급 영상회의가 열렸다. 세계적인 전기차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한국 연구진과 회의를 했다. 이 화학 조성은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했죠? 10분의 속도를 제로 근처로 만들었어요. 임파서벌. 모두가 놀랐다. 하지만 지수는 조용히 웃었다. 우린 불가능이란 단어를 실험 노트에 써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종종 회사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다. 컵밥을 들고 창가에 앉으면 멀리 공장 굴뚝 위로 불빛이 잔잔히 피어올랐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전기의 냄새, 미래의 냄새였다. 한 번은 해외 기자가 물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나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우린 늘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더 만들고, 더 고치고, 더 나아갔죠. 그 대답엔 한국 산업의 지난 70년이 모두 담겨 있었다. 전기차 한 대가 완충될 때 그 속엔 수천 개의 셀이 연결돼 있다. 그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전체가 멈춘다. 지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람의 심장도 셀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수백만 개의 세포가 리듬을 잃지 않으면 생명이 이어지죠. 우리 배터리도 그래요. 이건 단순한 전기 저장이 아니라 생명 유지 장치예요. 어느 날 연구소를 찾은 초등학생들이 물었다. 이거 다 만들면 뭐가 좋아요? 지수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을 맞췄다. 이게 완성되면 지구가 좀 더 오래 숨 쉴 수 있어요. 그 말에 한 아이가 웃었다. 그럼 이건 지구의 심장이네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구의 심장이야.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전기를 만든다. 하지만 진짜로 밝히고 싶은 건 사람의 삶이다. 누군가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공장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다. 불빛은 도시의 하늘을 비추고 멀리 우주로 떠오른 누리호의 궤적과 닮아 있었다. 하늘의 불꽃은 멀리 사라졌지만 그 빛은 다시 지상에서 전류로 흐르고 있었다. 한 연구원이 문득 말했다. 이제 우린 불을 태우지 않아도 달릴 수 있는 세상에 살아요. 그 말은 단순한 기술의 설명이 아니었다. 인류가 연료에서 지식으로 옮겨온 순간의 선언이었다. 그날 새벽 지수는 실험실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서 수천 개의 배터리가 전류가 미래를 향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불이 아니라 전기가 세상을 밝히고 있어.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린 멈추지 않는다. 그 문장은 여전히 불빛처럼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밤의 공장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기계 팔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묵직한 소음 대신 낮은 호흡 소리만이 공기 속에 깔려 있었다. 그 한켠에 손에 기름때가 묻은 중년 남자가 있었다. 그는 오래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세탁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얼룩이 팔꿈치마다 남아 있었다. 이 소리가 멈추면 누군가의 내일도 멈추는 거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름 없는 손들이 모여 세상을 움직이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작업장의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다.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모니터 앞에서 졸음을 참으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도현, 28살. 그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30년 동안 기계를 다루던 베테랑이었다. 아버지, 이 기계는 언제쯤 완벽해질까요? 기계는 완벽해도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지. 아버지의 말이 떠오를 때마다 도연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 깜빡이는 초록 불빛은 마치 심장처럼 리듬을 타고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내일의 전기가 되고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에너지가 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공장 문이 열리자 햇살이 기계 위로 부서졌다. 젊은 연구원들이 커피를 손에 들고 들어왔다. 누군가는 머리카락을 질끈 묶고 누군가는 금속 부품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들 중엔 60대의 할머니 한 분도 있었다. 그녀는 납땜 작업을 맡고 있었다. 작은 부품 하나를 붙이는 데에도 세밀한 집중이 필요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납의 온도와 흐름을 손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나이 들어도 손은 기억하지. 이건 내 몸의 일부야. 그녀가 웃을 때 주변의 젊은 연구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손끝의 감각은 아직 대체되지 못하고 있었다. 공장의 벽에는 수많은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 하나에는 오래전 흑백의 얼굴들이 있었다. 누군가는 젊었고 누군가는 이미 흰머리를 했다. 그들은 처음 국산화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 망치와 손으로 세상을 바꾸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손으로 깎은 볼트 하나, 용접한 선 하나가 오늘날의 한국 기술을 지탱하고 있었다. 기술은 결국 이름 없는 사람들의 시간으로 만들어진다. 그 문구가 공장 입구에 걸려 있었다. 야근이 이어지던 어느 날 도연은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그 위로 그가 만든 부품이 들어간 인공위성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돌리고 있는 기계의 의미가 단지 생산이나 효율이 아니라는 것을. 그건 사람이 별에 닿기 위한 꿈의 조각이었다. 그의 눈에 별빛이 비쳤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우리가 만든 세상이 저기까지 갔어요. 며칠 후 공장에서는 AI 로봇팔을 이용한 자동 조립 테스트가 진행됐다. 한 연구원이 말했다. 이제 사람 손이 필요 없겠네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기계가 대신해도 따뜻하게 만드는 건 사람의 마음이죠. 기술의 완성은 차가운 효율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의 온기였다. 그가 손에 잡은 회로 하나에도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꿈이 흘러 있었다. 야간 근무가 끝나고 새벽이 오기 전에 정적.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지지만 단 한 줄기만은 꺼지지 않았다. 그건 테스트룸 한가운데서 아직 돌아가고 있는 작은 모터의 불빛이었다. 그 불빛은 마치 누군가의 심장이었다. 우린 멈추지 않는다. 그 문장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었다. 그건 삶의 태도이자 세대를 이어온 신념이었다. 기술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 아래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다. 밤이 깊었다. 도시의 불빛은 멀리서 보면 아름다웠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 안에는 여전히 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기술의 불빛은 이제 공장을 넘어 세상 곳곳으로 번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태양광 패널을 손보며 마을의 전기를 지켜내고 있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인간이 있었다.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 한 청년이 환자의 맥박 데이터를 모니터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기술로 사람을 살리고 있었다. 그가 사용하는 장비는 국내에서 개발된 AI 진단 시스템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의료기기가 이제는 한국의 손끝에서 태어나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기계가 진단해도 결정은 사람이 내리는 거야. 그의 눈빛엔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멀리 제주 바닷가의 한 작은 발전소에서는 푸른빛이 흘렀다. 그곳에서는 바람이 전기를 만들고 있었다. 거센 파도 소리와 함께 하얀 터빈이 천천히 돌아갔다. 한 노인이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평생 석탄을 나르던 기술자였다. 예전엔 연기 속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고 있네. 그의 말에는 묘한 뿌듯함이 섞여 있었다. 기술은 이렇게 변했다. 기름과 불꽃에서 전자와 데이터로. 그러나 그 본질은 같았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밤을 새우게 만들었다. 한편 도심의 연구소에서는 또 다른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다. 연구원 한 명이 불 꺼진 사무실에서 코드를 다듬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수많은 알고리즘이 떠 있었다. 그가 다루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읽는 기술이었다. 기계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다. 이해하려는 마음 자체가 기술의 시작이라는 것을. 도시의 반대편 한 시골 중학교에서는 로봇 동아리 아이들이 야간 수업을 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직접 만든 로봇을 움직이며 함성을 질렀다.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너희가 만드는 이 로봇이 언젠가 사람을 도울 거야. 아이들은 눈을 반짝였다. 그 반짝임은 미래의 불빛이었다. 그날 밤 하늘에는 인공위성이 지나가고 있었다. 도연은 퇴근 후 공장 옥상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가 만든 작은 부품이 지금 저 위 어딘가에서 빛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기술은 사람을 위해, 세상을 위해 움직인다. 그의 옆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 그는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 하늘을 향해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만든 세상이 이제 세상을 비추고 있어요. 바람이 지나가며 희미한 소리를 남겼다. 공장 불빛이 바다 위로 반사되며 흔들렸다. 그 불빛은 마치 세상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 불빛 아래에서 일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빛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있었다. 기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누군가의 손끝에서, 누군가의 땀방울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불빛 하나. 그것이 인간의 의지였다. 그리고 그 불빛이 있는 한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기술은 결국 사랑이었다. 사람을 향한 믿음, 세상을 향한 약속. 그 약속은 지금도 불빛이 되어 밤을 밝혀주고 있었다. 도시는 새벽 안개에 잠겨 있었다. 창문을 열면 바람 속에 전자의 미세한 떨림이 느껴질 정도였다. 세상이 조용히 변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목소리로 음악을 듣고 스마트한 기계가 커피를 내렸으며 자동차는 더 이상 엔진 소리를 내지 않았다. 기술은 인간의 손을 떠난 듯 보였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인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도연은 어느새 연구소의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그가 이끄는 팀은 AI를 이용해 노인의 손 떨림을 감지하고 뇌파 패턴을 분석해 조기 치매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사람의 삶을 조금 더 길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하지만 그는 종종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린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걸까? 기술이 사람을 이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람이 기술을 이끌고 있는 걸까? 그의 손에는
여전히 오래된 기계 부품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낡은 기계에서 떼어낸 것이었다. 손으로 만지면 차갑지만 마음 한켠은 따뜻해졌다. 이게 시작이었지. 사람의 손에서 출발한 기술. 하루는 도연이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한 노인의 얼굴이 모니터에 떴다. 그는 손가락을 떨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AI는 그의 손 움직임을 감지해 즉시 분석 결과를 띄웠다. 위험 단계 진입, 치료 요망. 그러나 도연은 그 데이터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노인의 표정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 평화로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기술은 병을 진단하지만 고치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도연은 연구를 멈추고 잠시 병원을 찾았다. 병원 로비에는 AI 간호 로봇이 환자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로봇은 차갑게 보였지만 그 움직임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것을 설계한 엔지니어가 말했다. 기계가 미소를 짓는 건 명령이지만 그 미소를 설계한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말에 도연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연구소에 불을 끄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 그 옆에는 새로 개발 중인 AI 칩이 놓여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기술이 이렇게 자랐어요.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아직 그대로예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기계와 인간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였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기술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새벽 5시 연구소 창문 너머로 붉은 빛이 퍼졌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멀리서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다. 그 불빛은 과거의 공장 불빛과 닮아 있었다. 한 세대의 꿈이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우린 결국 불빛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네요. 그 불빛은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온기로 번져나갔다. 기술은 차가운 계산 위에 서 있지만 그 끝에는 따뜻한 사람이 있었다.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이 있었다. 도연은 다시 연구소로 돌아가 불을 켰다. 책상 위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기술은 사람의 손에서 태어나 사람의 마음으로 완성된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그 빛은 공장, 병원, 학교, 마을길을 지나 사람들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다. 그 얼굴들 하나하나가 기술의 역사였다. 그리고 그 역사 위에 또 다른 미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이 기술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고 그 기술이 또 다른 사랑을 낳을 것이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불 꺼진 연구실을 돌아보았다. 불빛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건 모니터가 아니라 마음의 불빛이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우린 멈추지 않는다. 왜냐면 사람의 온기는 꺼지지 않으니까.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눈이 녹지 않은 산등성이 너머로 햇살이 부서지듯 흩어졌다. 도연은 조용히 차를 몰고 고향으로 향했다. 오랜 시간 동안 바쁘게 살아온 도시의 소음은 어느새 먼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가 찾은 곳은 작은 시골 마을,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별을 보던 언덕이었다. 그곳엔 여전히 낡은 망원경이 세워져 있었다. 쇠는 녹슬었고 삼각대는 삐걱거렸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너무도 맑았다. 옛날엔 아버지가 그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언젠가 우리도 저 위로 갈 거야.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 말이 꿈같이 들렸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꿈의 일부를 직접 현실로 만들고 있었다. 누리호가 위성이 그리고 사람의 의지가 하늘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곁에 한 소녀가 다가왔다. 작은 드론을 들고 있었다. 삼촌,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건데요. 하늘로 띄우면 영상이 찍혀요. 그녀는 맑은 눈빛으로 말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도 하늘을 찍는구나. 우리 세대는 하늘을 바라봤고 너희 세대는 하늘을 만든다. 드론이 부드럽게 날아올랐다. 바람결을 가르며 작은 프로펠러가 돌아갔다. 그 그림자를 보며 도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기술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세대를 건너서 꿈을 이어서 그는 언덕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용접공으로 살던 아버지, 첫 실험을 함께했던 동료들, 밤새 연구소 불빛 아래에서 웃던 후배들, 그리고 이제는 드론을 띄우는 어린 세대, 모두가 한 줄의 이야기처럼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줄 끝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빈 공간이 있었다. 미래라는 이름의 미완의 문장.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연구소에서 온 메시지였다. 새로운 프로젝트 승인. 인공지능 로켓 항법 시스템 개발 시작. 그는 잠시 웃었다. 그래, 또 시작이군. 바람이 불었다. 언덕의 풀잎들이 일제히 흔들리며 햇살을 반사했다. 그 빛은 마치 수천 개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는 일어나서 천천히 하늘을 바라봤다. 그 하늘 위에 또 하나의 별이 생길 것 같았다. 그 별은 인공의 빛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꿈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멀리 흘러갔다. 언덕 아래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태블릿으로 코딩을 배우는 소리, 드론이 날아오르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트랙터의 엔진 소리. 모든 것이 기술의 리듬처럼 들렸다. 도연은 다시 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 속에 한국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논밭 위에 태양광 패널이 반짝이고 마을 버스에는 자율주행 실험 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세상은 변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손이 있었다. 그는 라디오를 켰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한국 우주산업 20주년 기념일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기술을 미래의 표준으로 부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다. 그 하늘은 여전히 넓었고 여전히 도전의 공간이었다. 노을이 질 무렵 그는 다시 언덕으로 돌아왔다. 드론을 날리던 소녀가 다가와 말했다. 삼촌, 오늘 찍은 영상 보실래요? 그녀가 보여준 화면 속엔 붉은 노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드론의 그림자와 함께 언덕 위에 도연이 서 있었다. 그의 뒷모습이 하늘과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너희가 찍은 하늘이 더 아름답다. 바람이 천천히 불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 세대와 기술, 꿈과 사람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도연은 확신했다. 기술은 결국 사랑이구나.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지는 것. 그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손을 들어 인사했다. 다음 세대, 이제 너희 차례야. 언덕 위로 별 하나가 떠올랐다. 그 별은 오래전 누리호가 남긴 궤적처럼 반짝였다. 그리고 그 빛은 다시 새로운 꿈을 품은 아이들의 눈동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렇게 한국의 하늘 아래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